한약재 감별 정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의신문에 약 7년여 동안 연재했던 한약재 감별 정보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약재는 초호입니다. 초호는 당나라 때에 후령국이 쓴 약보라는 책은 약물 이름을 은어로 기록한 책자입니다. 따라서 약물 병칙이나 이명 연구에 중요한 자료인데 거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쿠즈네조피를 기원종으로 하고 있고요. 초호는 성질이 열하고 독하다. 우리 거풍습지, 비통양위, 풍한습비에 주로 사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에 보면은 오두도 있고요, 초오두도 있고요, 또 부자도 있고 해서 소위 말하는 부자, 천호, 오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시진이가 이 얘기한 내용도 보면은 초호는 말이죠, 오두가 야생하는 것을 초호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래까지 부자와 천호 또 이제 초호의 구분이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호의 기원을 아코니툼 속에 속하는 식물이죠. 대표적으로 아코니툼 쿠즈네조피 종류하고요. 도적가락나물, 또 필요에 따라서 세입 돌적이까지 잔류엔스까지 확대를 하고요. 기타 우리나라에는 매우 많은 동서 근현식물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더더욱 많고요. 이러한 모든 식물의 아코니툼 식물의 그 궤근을 초로 유통이 되고 있다, 혼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초호는 아코니툼 쿠즈네조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전선 이북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에는 없습니다. 중국에 주로 분포를 하고요. 노적가락나무와 세입돌적이는 한국과 중국의 동북, 하북 등에 분포를 하고 주 성분은 보면은 부자와 유사합니다. 부자는 아코니툼 칼미첼리죠. 칼미첼리 종류의 부자라면은 그걸 제외한 기타 종을 초호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쿠즈네조피만 놓고 보더라도 주성분이 아코니틴, 하이게나민 등 부자와 유사합니다. 초호를 이용한 그 양리 실험에도 보면은 초호가 거풍습지 비통약류이기 때문에 진통작용에 대한 실험이 많은데 진통작용을 하고요. 또 초호는 독성약물이기 때문에 수치를 하잖아요. 감축들어 포지하여도 진통효과는 유지된다. 기타 소염, 강짐 등등 하고요. 사용량은 독성이기 때문에 소량을 주의 있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약성으로서는 열하고요, 독성이 굉장히 많다. 효능 주체에 보면은 거풍습, 온경, 지통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풍습 약물에 속하고요. 그러나 부자와 천호는 온약에 속하잖아요. 온약에 속하는. 그래서 초호를 사용한 게 보면 거의 대부분 근골격계 관절 질환에 이렇게 사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천호, 초호의 효능을 간단하게 비교하자면은 부자와 천호는요, 온약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초호는 거풍습약에 속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호는 거풍습지 비통약이고요. 부자는 온 하초를 따뜻하게 하는 약이고 천호는 하초를 따뜻하게 하는 일부와 또 거풍습의 일부, 또 중간에 끼어 있는 형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수치는 아코니툼 속에 속하는 식물의 수치는 거의 대등소이한데요. 대부분이 감두탕을 경유하는 해독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항상 열을 어떤 형태로든지 추가하는 거. 그래서 열과 감두탕으로 해서 부자에 들어있는 그 독성 물질을 감약시키고 완화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호에 대한 수치 내용을 보면은 냉수를 가해서 감두탕에 저울을 했다, 또 이걸 생강탕에다가 하고 급한 불로 볶아라, 속이 내시비 될 때까지
끓이고 문화로 가열하고 등등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감두탕과 열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독성이 강하므로 생품 내복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와 같이 이제 상반하는 거가 있고 당연히 복용은 냉복 차게 복용하고 소량씩 수시로 복용하고 점차적으로 증량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연 상태에 관계된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코니틴 쿠즈네조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선 이북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듯하게 씁니다. 직립합니다. 잎을 보면 이렇게 삼전열하죠. 잎을 보면 세 개가 찢어지게 되고 꽃은 이렇게 총상화서로 투구 모양으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적가락나무래. 노적가락나무는 기본적으로 덩쿨생입니다. 덩쿨생입니다. 윗부분에 보면 일부 이렇게 직립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덩쿨성을 띠고 있습니다. 잎이 보면은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요. 다시 여기에서 이제 짧게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거가 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와 같이 우산 모양으로 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깃털 모양이죠. 뿌리를 채취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새잎돌적입니다. 새잎돌적의 특징은 잎이 세 개로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크게 쪼개지고요. 물론 식물체는 직립을 하고요. 꽃의 모양을 보면 꽃이 자색으로 투구 모양을 나타내고 그렇습니다. 식물 형태에서 구분 포인트는 줄기가 직립하냐 덩쿨하냐를 성이냐를 가지고 첫 번째 큰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쿠즈네조피와 새잎돌적이는 잎의 전열이 심하냐 약하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꽃에 털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까지 가는데 실제적으로 식물 상태에서는 구분하는 거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부자와 부자는요 칼미첼미였죠. 초노를 당연히 포함을 했죠. 쿠즈네조피를 대표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털이 있냐 털이 없냐, 자방이 몇 개고 털이 있냐 털이 없냐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검색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약재 형태의 이제 감별 포인트입니다. 약재 형태 감별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초로 되어 있는 거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인데 밑에 칼미첼리 부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이유는 칼미첼리 부자의 아직 크지 않은 어린 모근이라든가 또 야생종 같은 게 모근 작으니 초로 유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주로 부자가 유품으로 드는 거는 보면은 모근이 들어오고 있고요. 모근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나 초로 쓰는 거는 모근과 자근이 다 붙어 있는 거야 되죠.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푸고드하고 우리나라 새잎돌적이하고 노적가락나무라고 놓고 보면은 이 두 종은 약재 상태에서 구분하는 게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근과 자근의 크기가 크냐 작냐, 단면의 분성이 있냐 없냐. 비후 성장이 되기 때문에 단면의 분성이 쿠즈네조피는 많습니다. 그러나 잔류에서 새잎돌적이와 노적가락나무는 분성이 없습니다. 또 크기 때문에 수부가 성장해가지고 크거나 구멍이 있습니다. 노후돼가지고. 그러나 요 새잎돌적이나 노적가락나무 같은 경우는 수부가 작고 충실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자하고 소하고 구분하자면 당연히 모근과 자근을 같이 쓰느냐, 모근과 자근을 분리하냐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모양으로 보면은 천우나 부자는 이렇게 좀 도란형 둥근 모양을 나타내게 되고 보통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요거는 이제 천우고 요거는 옆에 붙었다 그래서 부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초우는 그렇지 않고 길쭉하고 뭐 이렇습니다. 모양을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초우의 약재 형태는요. 아까 기원으로 정한 세 종이 있습니다만 실제 초우의 약재 유통은 칼미첼리를 제외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부자의 일부 사용되는 코라이엔시스만 뺀 나머지 종은 거의 대부분 초로 다 혼입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와 같이 많아서 종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이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모근과 자근이 서로 붙어 있는 모습이고, 아콘팀 속의 식물의 특징이 뿌리가 보면은 이게 까마귀 머리 모양으로 나타낸 거고요. 세로 표면에 보면 세로주름이 있는 거고, 이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절단면에 보면은 수부가 크거나 구멍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쿠즈네조피 종류를 대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약재 형태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보다 구체적으로 하면 쿠즈네조피는 모근과 자근의 크기가 크냐, 노적가락 세입돌적이는 작냐, 절단면에 분성이 있냐, 분성이 없냐, 수부가 크거나 구멍이 있냐, 수부가 작고 충실하냐를 갖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품으로 아까 그 칼미첼리 부자 종류로 보면 방추형이나 도란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면이 이렇게 좀 매끄러운 편입니다. 매끄러운 편이고, 자, 북오두로 쿠즈네조피 잘라지기 전에 전형 약재입니다. 예. 모근이 있고 자근이 옆에 붙어 있는 형태. 요거가 이제 줄기 자국이죠. 줄기 자국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구부러져 가지고 까마귀 머리 모양을 형성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근에서 옆에 이렇게 붙는 형태를 띠는 거죠. 북오두의 이제 절단면입니다. 절단면을 보면 절단면의 단면에 보면은 비후 성장이 됐기 때문에 수부가 구멍이 났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도 구멍이 안 났다 하더라도 수부 모양을 보면은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해요. 구멍이 나기 시작해 비후성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당연히 비후성장이 되니까는 여기에 이제 분성이 가루가 많습니다. 또 이제 색깔은 회백색을 띠게 되고요. 회백색을 띠게 되고 같은 걸로 쿠즈네조피를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법제를 하잖아요. 아까 수치를 하면은 감두탕에도 하고 생강탕에도 하고 등등등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관건이 불의 색입니다. 강한 불로 했냐, 중간 불로 했냐, 약한 불로 했냐. 그래서 이제 강한 불로 하게 되면은 흑색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가륵색이죠. 가륵색을 내게 되고요. 약한 불로 하게 되면 황백색을 띠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수치 전과 수치 후를 포함해서 약재의 구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잘라졌을 때의 모습은 잘라지기 전에 원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잘랐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다 하는 것을 연상하는 거가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요런 모습입니다. 길쭉한 이런 모습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단면에 보면은 이제 단면이 이랬다면 이와 같은 그 고리 모양의 유관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젓가락이나 세입돌적이 잘라지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노젓가락이고요. 이게 세입돌적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긴 원주형이죠. 긴 원주형이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차이를 눈으로 확 두드러지게 보면은 아마 표면에 이렇게 세로주름일 겁니다. 세로주름 부분요. 세입돌적이가 표면에 세로주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약재형 형태에서 뇌젓가락나 세입돌적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세로주름도 있고요. 세로주름도 있고, 줄기 자국이 이렇게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까마귀 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여집니까? 이것도 까마귀 머리 모양 같이 이 모양을 보고 까마귀 머리 모양이라고 한 거죠. 세로주름이 굉장히 많고요. 저 단면 모습입니다. 단면에 보면은 분성이 없지요. 보면은 분성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고리 모양의 유관속은 있고요. 수부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작잖아요. 작다. 그만큼 비후 성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충실한 모양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약재 형태의 규정이 보면 아까 말했지만 종이 많아서 한 종으로 규정이 어렵습니다. 전체 형태로는 모근과 자근이 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모근이 보면은 약간 구부러져서 까마귀 머리 모양을 띠고 표면에 세로주름이 있고 여러 개의 그 돌출된 잔뿌리 흔적이 있고요. 자근에서 보면은 세입돌적이 같은 경우에 표면에 세로주름이 훨씬 뚜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절단면이 보면은 아까
형성증 환문이 다각긴 고리 모양층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한속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수부가 크거나 구멍이다. 이거 지금 쿠준의 조피 조피 종류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수치하면은 부르 세기에 따라 색깔이 다양해진다고 그랬습니다. 품질에 보면은 크고 단단하고 회백성으로 분성이 많고 쿠준의 조피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가 이제 대표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노젓가락 나물이나 세입돌조기 같은 경우는 분성이 좋습니다. 혀의 바비감이 강하냐면은 좋은 걸로 친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두고도 쿠준의 조피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고 분성이 있고 구멍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노젓가락 나물이나 세입돌조기는 크기가 작고 분성도 없고 수부도 작고 충실하고. 위품의 경우에는 모양이 방추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부자하고 같이 구분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색표를 만들었습니다. 검색표를 만드는데 모근과 자근이 붙어 있는 모습이냐, 분리되어 있냐, 모근과 자근의 크기가 크냐, 분성이 많냐, 수부가 크거나 구멍이 있냐, 작냐, 분성이 없고 충실하고 등등으로 아까 구분했던 그런 거를 검색표로 만들었습니다. 부자하고 칼미첼리는 부자하고요. 자근은 부자고요. 모근은 천호잖아요. 요 칼미첼리 종류하고 초호의 대표적인 쿠준의 조피를 기준으로 해서 약재 감별 포인트를 했습니다. 당연히 모근과 자근을 분리하지 않고 섞여 있는 거고요. 이거는 분리해서 천호 부자로 쓰는 것이고요. 단면에 수부가 크거나 구멍이 있으면 초호고 여기서 수부가 작고 충실하고 분성 적고 그러면 세입돌적이나 도젓가락 나물의 뿌리인 거죠. 부자, 천호, 초호의 감별 기준의 요점입니다. 아코니튬 속식물에 따른 분류가 많은데 칼미첼리 부자죠. 자근은 부자고요. 모근은 천호, 오두, 천웅도 있고요.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천호, 오두 이게 공식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칼미첼리는 독립해서 자근과 모근으로 구분을 하고 기타 아코니튬 식물의 뿌리는 초인데 사실은 이제 저기 백부자의 아코니튬 코리아넨시스 요 종류는 백부자로 따로 또 분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코니튬 속에 속한 식물의 뿌리가 초로 유통되고 혼입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천호, 초호의 그 효능에 대해서 다양한 문헌적인 기록 등등을 모두 종합 정리하게 되면 온이력과 거풍습력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이력의 부자는 온하추시키는 약이었잖아요. 초호는 거풍습력이었잖아요. 따라서 온이력이 가장 큰 게 부자고 상대적으로 약한 게 천호고 여기에 초호고 여기에 그 중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가 이제 천호가 되겠습니다. 거풍습력은 거풍습지 비통약인 초호가 가장 효력이 세고요. 상대적으로 거풍습에는 부자가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가운데 낀 천호는 그 중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처방을 이해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강의는 그동안에 연재했던 한약재 감별 정보 중에서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초호에 대한 한의학적인 내용, 자연상태의 감별, 약재상태의 감별 등은 포라메디카에 접속하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거가 있거나 혹은 우선 취급을 원하는 한방 약물이나 처방이 있으면 제안해주면 우선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초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